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추가 합격 방법론 7부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는 몇 점, 또는 세종대학교 국제학부는 몇 점. 다시 말하면 대학과 학과를 하나의 점수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몇 점이 돼야 어느 학교를 붙는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정시는 수시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추합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추합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1, 2, 3, 4. 자, 내가 4등이야. 근데 만약에 모집 인원이 2명이야. 그럼 내가 1, 2, 3, 4등일 때 내가 4등인데 모집 인원이 2명이면 뽑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지 뽑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중에 붙었었던 나보다 점수대에 있는 2등과 3등의 학생이 다른 대학을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학을 선택해서 가버리면 1등 그리고 나는 2등이 되는 거죠. 결국 2등으로 뽑히는 거죠. 이게 바로 순위 경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수 경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대학이 1, 2, 3, 4 점수로 해서 나열이 되어지고 따라서 점수가 낮으면 무조건 붙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점수 경쟁의 방식이고, 순위 경쟁이라는 건 점수가 비록 4등으로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2등과 3등의 학생이 다른 대학을 선택해서 빠져나가고 추합이 돌게 되어지면 비록 최초에는 4등이었지만 마지막에서는 모집 구간 내에 들어가는 2등이 되어지기 때문에 붙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순위 경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2등과 3등의 학생들이 이 대학을 버리고 다른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가려고 하면 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가? 이 대학보다 다른 대학이 더 좋아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막 데이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공되어져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안에 많은 함정들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 수능 가채점을 통한 등급컷 8개 기관의 입시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적중률이 0.5%밖에 되지 못해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거의 모든 구간에서 하나도 적중을 시키지 못했고, 수리 나연 같은 경우도 사실 6, 7등급에서 적중률을 시켰을 뿐 1, 2, 3, 4등급에서 거의 적중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시기관에서 심지어 1, 2, 3등급의 등급컷도 못 맞춰. 1, 2, 3등급 때 등급컷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모든 대학의 학과의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의 비율을 다 맞추겠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입시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내놓은 자료는 단지 추정치이며 참고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추정치며 참고자료를 학생과 학부모님은 너무 신뢰해. 믿는다고. 맞아. 맞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하나의 지점으로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맞추면 되냐면 학생들이 예상하는 지점대를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데이터는 뭐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100%라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85% 지점으로 낮추고 맞추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원서 지원 자체가 하향 안정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점수의 여러 수능에서의 입시의 여러 변동폭이 있지만 그 변동폭에서도 안정 지원의 가닥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느 사이트의 적중률이 몇 %냐? 적중률 100%야. 100%. 왜 100%야? 흔히 말해서 연세대를 갈 학생을 서강대로 낮추고 서강대를 갈 학생을 건국대로 낮춰서 원서를 쓰게 맡으니까 못 붙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적중률이 100%밖에 안 나오는 거죠. 붙고 난 다음에 고마할 이유가 별로 없다니까? 왜? 실제 나는 이만큼 갈 수 있는 점수들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걸 고마워할 일이 아니죠. 막상 내가 대학에 가보면
뭘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점수를 많이 낮추어 원서 지원해서 합격했구나, 속았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시는 주어지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그것만 가지고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자꾸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올해 대학 환산 점수를 계산했었을 때 합격 점수를 659.2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바이오 의공학과는 655.46점, 생명과학과가 655.3점. 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점수가 가장 높죠. 659.2점이에요. 자, 점수 경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냐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하려면 659.2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점수 경쟁이죠. 또는 추합이 도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659점 정도까지는 맞아야 돼. 아니면 조금 낮으면 658.29점 정도까지는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점수 경쟁이에요. 왜?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에 어느 정도 근접한 점수에 맡아야만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마치 하나에 대한 학과를 하나의 점수로 이해하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나 건축학과, 식품공학과를 합격자의 점수를 최고, 평균, 최저점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구분을 해보니까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최고 점수는 533점, 평균 점수가 527점, 최저 점수가 522점이죠. 여전히 평균 점수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가 527.44점으로 가장 높아요. 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는 525.67점으로 기계공학과에 비해서는 약 2점 정도 점수가 낮고, 그런데 최저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기계공학과는 522점, 그 다음에 식품공학과는 525점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점수 간격의 차이가 약 5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공학과는 최저와 평균점의 점수 차이가 0.67점 정도 점수 차이 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매우 근접하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점수 경쟁으로 생각하는 것, 점수로 나열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고려대학교의 환산 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갔었을 때는 점수 경쟁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점수 경쟁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는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0.67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합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동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점수 경쟁을 통해서 붙는 거고,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같은 데는 평균 점수가 527.44점, 최저 점수가 522점이기 때문에 점수 경쟁이 5.44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바로 뭐가 되냐면 순위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순위 경쟁에 대한 이해가. 요거는 순위 경쟁, 요거는 점수 경쟁,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대학별 선거 인원과 학생 수의 감소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학생 수 감소. 학생 수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학생 수가 줄면 경쟁률이 줄어요. 경쟁률은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싹 똑같이 주나? 그러지 않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 선호도가 높은 학과로는 경쟁률이 몰리고 비선호되어지는 학과나 대학으로는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간격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수능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6월, 9월 오면서 본인의 실력을 객관화해서 본인 수능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치를 갖지 못하고 수능 시험을 잘 볼 거라는 예상을 했었던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가 정시 선발 비율 많고 그 다음에 약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의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지원자들, 합격자들 간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순위 경쟁에서 간격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때는 뭐가 돼? 점수 경쟁이 아니라
점수 경쟁에서 간격이 벌어지면 순위 경쟁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빠지니까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위 경쟁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학 구간에 따른 점수 편차 발생.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순위 경쟁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순위 경쟁이 왜 발생되나? 이유는 뭐냐? 순위 경쟁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자, 요거는 모든 대학은 요 고려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은 3개의 구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상향 구간. 이 상향 구간은 어떤 상향 구간이지? 상향 지원을 위한 안정 구간이에요. 다른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는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 구간. 그 다음에 중간 구간은 또 어떤 구간이죠? 요 중간 정도 들어오면 대학에 합격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학과 선택이 여의치가 않아. 좌우로 군이동을 하면서 학과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구간은 반드시 하향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요. 이 지원 구간 내에서. 왜? 여기서 상향 지원했다 떨어지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 구간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오는 구간이 되는 거죠.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몰려드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도 떨어지고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되거든요. 이 대학들마다 구간 설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해야지 모든 대학을 똑같이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전기전자공학고가 661점인데 만약에 신소재공학과를 원서 지원 학생이 658점이라고 합시다. 자, 658점인 신소재공학과를 지원할 점수가 나온 학생이 661점대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심하세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집 단위 내에서의 상향 지원은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661점의 원서를 쓰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있어? 첫 번째, 661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 원서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661점보다 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그거보다 약간 낮은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밑에 성적대의 학생들은 원서 지원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여기를 원서를 안 쓰고 여기 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면 어디로 가? 그 밑으로 가는 거야. 고려대, 연세대 간 학생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어디 가냐면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도 만약에 상향 지원에서 떨어졌어. 그럼 재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쵸?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원서를 써보세요. 상향 지원이 가능하신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합이 돌잖아? 추합이 돌면 하위 점수대의 학생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 어차피 원서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간 점수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이 원서를 쓰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1, 2, 3, 4등이니까 마치 1, 2, 3등이 다 등록하니까 나는 4등이니까 못 붙어, 불합격. 이게 아니라 내가 1, 2, 3, 4등이라 하더라도 이 중에 원서를 쓴 아이들이 다른 대학에 붙으면서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첫 번째는 4등이었지만 마지막 순위는 2등이 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학생들이 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 또 이렇게 순위 경쟁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구간이 과연 어디냐, 이런 구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계공학과와 건축학과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계공학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1.44점 정도여서요. 기계공학과를 예를 들고 있는 거는 기계공학과가 어떤 대학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상위 정도의 학과겠죠. 모든 대학이 구간을 3개 정도의 구간으로 두게 되어지면 뭐 고려대든 아니면 뭐 서울과학기술대학이든 세종대든 중앙대든 모든 대학이 이런 기계 쪽이나 전자 쪽은 대부분 상위학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학과라고 보실 수 있고, 건축학과는 좀 하위학과에 속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요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요 위에서 밑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로 밑에 점수에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점수 구간의 학생들은 원서 지원이 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다 불가능한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 중간 점수대의 구간 모든 모집 단위 내에서의 중간 점수대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 원서 썼다가 여기를 원서 썼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요 구간 내에서는 어떻게 되어진다? 대부분 다 하향 소신 지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여기에 원서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를. 이 학과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점수로 계산했었을 때는 여기서 쭉 나열하니까 점수를 계산할 때는 이 정도가 되겠지만 순위로 계산하게 되면 중간 순위가 다 없는 거죠. 지금 중간 순위가. 얘네들이 지원을 다 못하니까. 결국은 순위 경쟁을 통해서 얘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 건축학과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건축학과는 하위학과예요. 하위학과. 하위학과는 만약에 지금 요 점수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하위 구간은 다른 대학에서 유입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점수대에 많은 학생들이 대량으로 포진되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좌우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고려대학교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 설명은 이 내용이에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는 평균 점수가 527점이고 최저 점수가 522점이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523점인데 최저 점수가 522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려대학교의 기계공학과가 527점, 그다음 건축학과가 523점, 이거 이해돼. 왜? 기계공학과가 더 높은 거니까. 그런데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된 게 기계공학과가 522, 그 다음에 건축학과는 522. 어떻게 점수가 똑같지? 두 번째는 건축학과는 점수가 지금 보니까 5점 정도 간격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는 건축학과는 점수 간격이 1점밖에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얘기는 뭐냐면 고려대학교는 왜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냐, 건축학과는 왜 점수 간격이 왜 적게 벌어지냐, 기계공학과가 평균 점수는 더 높고 건축학과가 평균 점수는 더 낮은데 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오히려 기계공학과가 더 낮냐, 건축학과가 더 낮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상위 학과는 중간 점수대에서는 모집 단위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점수 근접대 학생들이 점수 경쟁을 통해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충합을 통해서 붙는 학생들은 이 점수 구간을 떠난 점수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학생이 합격하게 되어지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순위 경쟁을 통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보다 낮은 학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이 낮은 학과는 모든 대학의 하위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지점이야. 그 경쟁률도 엄청 높아. 취업률도 별도 발생이 되질 않아. 그리고 이걸 보실 때 밑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구간은 좌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650.84점이 요 밑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좌우에서 사방이 들어오는 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이 구간에는 대량으로 점수들이 대부분 다 몰려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 점수대의 지지 기반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는 점수가 한계가 있고 아래로도 점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요 점수 구간은 중간 점수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 점수대가 아예. 그리고 마지막에 합격자가 순위 경쟁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허수의 싸움이죠. 허수인데 나만 허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661.44점인데 나는 몇 점이야. 이 대학을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점수가 650.11점이야. 내 점수로 이 대학을 가고 싶어.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0.01점 정도가 높은 허수들이 몰리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허수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쵸?
허수들이 몰리지 않는 구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구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건축학과 같은 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점수 경쟁이다. 이거는 점수를 통해서 조밀하게 합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구간을 순위 경쟁을 통해서 합격을 돌파하시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점수 경쟁을 일종의 자연 추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순위 경쟁을 강제 추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 자, 점수 경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점수 경쟁은 마치 이런 거예요. 기계공학과에 선발하는 인원이 10명이야. 그 10명이면 내 점수가 660.26점이야. 그럼 내 등수는 몇 등이야? 10등이야. 그럼 합격하는 거야. 다행히. 그런데 내 점수가 657.89점으로 내가 13위에 해당이 돼. 그럼 나는 불합격. 난 떨어질 수 없어. 붙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점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열이 되어지는 순위 경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점수 경쟁이죠. 점수 경쟁이. 그런데 이 점수 경쟁이 어떻게 돼? 붙을 수가 있어. 내 등수가 13등이나 하더라도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자, 최초에 원서 지원할 학생들 중에서 5위, 6위, 7위에 해당이 되어졌던 학생들 또는 10위에 해당이 되어진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합격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밑에까지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14위나 15위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순위 경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이 점을 꼭 보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몇 점이어야만 붙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걸 점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보다 높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보다 0.1점인 허수들이 몰리지 않는 구간이라면 내가 낮은 점수라 하더라도 순위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략으로 잘 생각하시게 되고,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사선으로 원서를 쓴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죠. 사선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를 상향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적정 정도를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하향 정도, 안정으로 원서를 쓸 수 있어. 이렇게 원서 쓸 때는 안정, 적정, 상향 이렇게 3단계로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V자 형태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는 여기다가 상향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향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원서 지원할 때 이 적정 지원을 좀 낮춰서 원서를 써야 되겠죠.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서를 쓰실 때 하나의 선에 맞춰가지고 모든 대학을 원서를 선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첫 번째는 하나의 선에 맞춰서 원서를 다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것이 안정 지원의 기본을 두기 때문에 세 개를 모조리 붙어. 그런데 문제는 가고 싶지 않아.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 선에 맞춰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정시는 파도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몰리는 것, 경쟁률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낮고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에서 맞춰서 쓰지 마시고, 항상 원서를 쓸 때는 사선으로 쓰게 되어지면 상향, 그 다음에 적정, 안정 이렇게 원서를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인 상향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향,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적정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더 안정적으로. 그래야만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서의 상향도 자연 추합을 높이는, 다시 말해서 내 점수대에서 1점이나 2점대의 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점수를 좀 더 높여가지고 내 점수대에서 5점이나 10점 정도의 상향을 노리는 구간으로의 상향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이고, 또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냐, 내가 재수생이냐, 내년에 재수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인터넷으로 어느 대학의 무슨 과를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대학의 무슨 과를 보지 말고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군의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군의 어떤 대학으로 원서를 쓸 수 있지? 또 다군의 어떤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지? 나군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려고 할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도와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죠. 그런데 자꾸 한 대학만 집약적으로 계속 보게 되고 그 점수만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순위 경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점수로만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내 점수에서 1점이 낮냐 높냐만 자꾸 생각하시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명심할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대학 입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점수 경쟁을 통해서 붙는 방법이 있고 순위 경쟁을 통해서 붙는 방법이 있다. 순위 경쟁이 가능한 이유는 정시는 추가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다른 대학에 이동하면서 아니 지가 3개 붙었는데 가나다 3개 다 붙었는데 3개 대학을 다 갈 방법은 없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고 나머지 버려야 되니까 추합이 돌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정시에서는 추가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구간이 비는 구간 그렇죠? 나보다 높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탈되어지면서 낮은 성적대에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을 꼭 먼저 이해해 보세요.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점수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갈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수는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순위 경쟁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여러분 대학 입시에 조금 더 새로운 비전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